네, 국내 증시 블랙 먼데이를 맞았습니다. 개장 직후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혼돈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딜사이트에서 정효재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하락 종목 수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고요. 계속해서 극심한 혼란 장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좀 커서 체감 장세는 더욱더 차가운 것 같은데요. 이런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장세에 대한 변동성이 거의 2주 연속적으로 좀 밀리면서 하락폭이 굉장히 좀 튀어가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하락폭이 과거 이제 20년도였죠. 코로나 사태에 가장 큰 저점을 찍어서 단기 급락이 나왔던 수준에까지 지금 빠지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이제 조정폭이 이제 크다 보니까 종목에 대한 개별 종목도 거의 전체 종목의 99%가 이제 밀리는 모습인데, 이런 상태에서 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냐. 그동안에 현금 비중을 차곡차곡 쌓아 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증시 어느 정도 좀 안정되고 반등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는 시점으로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하락이나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이 큰데, 지난 이제 미국 이제 나스닥이 크게 빠졌죠. 나스닥이 한 4%가 넘게 밀리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가 넘는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문제들, 특히나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우려감들이 이제 커지는데, 일단 지금 봤을 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확률이 70% 80%까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이 5월 달에 미국에 대한 이제 고용 지표,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비농업 신규 고용자 지표인데, 최근에 이제 신규 고용자 지표가 예상 대비해서 17만 2천 건 이상 굉장히 좀 강하게 좀 잘 나왔습니다. 신규 고용자 지수 고용 지표가 좀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월드컵이 있죠. 월드컵에 관련해 가지고 월드컵으로 단기적인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다. 어느 정도 이제 일시적으로 고용 지표가 이제 올라갔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조정이 전체적인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단기간에 일시적인 현상일 것으로 일시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보고 있고, 등락폭이 컸던 만큼 반등 나올 때 좀 빠르게 반등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워낙에 장세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크다 보니까 종가라든지 그냥 이제 비중 자체를 올인하는 성격으로 매수는 좀 자제를 하시라. 최근 차트 자료를 보시면은 아무래도 미증시 특히나 마이크론이라든지 반도체 소매를 유발한 그런 이제 리서치 기관에서 메모리에 대한 이제 수요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리포트 때문에 많이 축소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공급량이 적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메모리 공급에 대한 이제 슈티지에 따른 이제 그 하락이지, 결국 이런 이제 공급 리스크 대응 같은 경우에는 수요 둔화가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오류화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서 말씀드리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낙폭을 확대하면서 8,000약 깨고 7,400회까지 밀리는 모습인데, 21선 자리는 이제 완전한 이탈이 좀 나왔어요. 단기적으로 하방 강력하게 지지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이제 7,000포인트, 7,000에서 7,000 그 보리전반의 상단 위로 보고 있고, 보통의 이제 평균적인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될 때 지수 자체가 마이너스 20% 이상을 넘어가는 하락폭 자체는 그동안에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20%가 넘는 하락폭까지 나온다면은 단기간에 이제 추세가 무너질 수 있는 이런 구간인데, 지금 지난 이제 고점이었죠. 8,900을 찍고 7,000 아래 하반까지 지지해 줄 수 있는 구간, 딱 7,000 자리까지가 고점 대비해서 한 20% 가격의 이제 조정 구간인데, 그래서 이제 7,000 라인대 지지를 받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7,000 라인대까지 깨진다면 단기적인 이제 상승 추세가 한번 무너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굳이 7,000 자리를 깨지 않는다면은 일시적인 이제 조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을 보면서 단기적으로 그동안에 지수 자체가 4월 달부터 거의 8,900까지 3,000포인트가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제 포모로 인해서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셨던 분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조정 장세가 한 번에 굉장히 강력한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길게는 240선까지도 이탈을 하는 모습이에요. 930포인트까지 밀리고 있는데, 단기 고점 대비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가 넘는 좀 급락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추세를 한번 이탈하는 모습인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단기 하방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구간이 이제 900선, 900포인트까지도 만에 하나 이제 이탈이 하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코스닥도 좀 빠르게 코스피 대비해서 어느 정도 좀 키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이제 가장 눈여겨 봐야 할 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환율이 대차 1,500 30 초반까지 나와주는지, 지금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지난주 고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정고점 뚫고 1,500 거의 60대까지 올라가는 모습인데,
워낙 단기간에 또 급등이 나왔던 만큼 환율 자체가 한 1,500 초반 수준까지 조정이 나와준다면은 이런 단기적인 일치 등락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점들을 좀 유념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환율도 좀 진정되면서 코스닥의 키 맞추기도 관건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일시적인 조정의 가능성도 있다. 이 지지선을 받고 다시금 반등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장 다시 반등할 수 있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공략주에 대한 점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은 반도체 공정 필수 기업인 원익QNC로 좀 도와드렸습니다. 원익QNC 지난주에 좀 반등하나 싶더니 다시금 시장이 밀리면서 조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그래도 영업이익 자체가 6,000%나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와 있는 종목인데요. 원익QNC에 대한 점검도 한번 들어볼까요, 전문가님? 네, 원익QNC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증시 하락과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한 마이너스 8에서 9%의 이제 가격 조정이 좀 나오는데 일단 선저가 라인대는 건들진 않는 모습이에요. 원익QN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업이익보다도 전년 대비 이제 단기 순이익이 거의 6,000% 이상 상승할 거라는 이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작년 25년도 단기 순이익이 이제 10억 전후 정도의 이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600억 이상 예상이 되면서 거의 60배 이상 증가할 이제 기대감이 있는데 워낙 지금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라든지 AI 반도체 수요 자체가 지속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최근 이제 5월 달에 정고점 한번 뚫어주는 모습이었는데 증시 하락과 더불어서 동조가 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제 원익BNC 같은 경우에도 지금처럼 이제 증시 하락으로 인한 그런 가격 조정폭이 이제 크게 나올 때 오히려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저를 이제 타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마이너스 10% 가까운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거래대금이 100억도 안 됩니다. 워낙에 적은 거래대금으로 굉장히 큰 하락 조정이 나왔던 만큼 밑에서 이제 받쳐주는 물량 자체가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위아래 이제 호가에 대한 굉장히 이제 얇다 보니까 빠르게 빠졌던 만큼 반응 나올 때도 강하게 22평 자리까지 충분히 21선 자리까지도 좀 빠르게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있다. 최근에 국내 이제 대형 메모리 반도체 특히나 뭐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에 대한 가격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0%가 넘게 밀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웬만한 종목들, 반도체 종목들은 죄다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기존의 이평선 라인대를 잘 지지를 해주면서 여전히 이제 정배율을 유지를 해주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그런 구간이 조례의 단기적인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보여지고 재차 정고점 자리를 차례대로 계단식으로 이제 돌파를 해주는 그런 구간들이 있죠. 지난번에도 이제 35,000원대 다시 한번 뚫어주고 42,500원 지난 이제 5월 11일 날 과거의 정고점 자리 24년도 6월 달 최고점 자리까지도 한번 돌파가 나와주면서 최근에 신고가를 한번 갈아치우고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나왔던 만큼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다. 최근에 수급 자체도 보시면 지난번에 이제 수급 자체가 꺾이면서 외인들에 대한 보유 비중은 늘어나는데 개인들에 대한 비중들을 감소하고 이제 역으로 바뀌는 모습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이제 32,000에서 지금 이제 뭐 31,000원대 전후 구간대에서 충분히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뭐 한 번에 일시적으로 비중을 폭발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을 꾸준하게 유지를 하시면서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종목이었던 원익QNC에 대한 리뷰 들어봤습니다. 신고가 돌파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 받았기 때문에 다시금 빠른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금 원익QNC 반등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네, 그럼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바라봐야 될까요? 관심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삼성전기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21일에 관심주로 가져와 주셨고요. 그 이후로 신고가 돌파해냈습니다. 삼성전기 그 이후로 조정받은 만큼 지금 신규 접근 가능한 자리일까요, 전문가님? 일단 뭐 당장에 뭐 신규로 이제 매수하시라 그러기에는 좀 어렵겠지만은 어느 정도 일단 지금 자리 구간부터는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전체적인 이제 지수에 대한 하락폭이 좀 축소가 좀 되면서 반등이 나올 때 그런 이제 시점에서 보시면 굉장히 이제 좋은 자리가 좀 될 것 같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주가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올랐습니다. 불과 최근에 5월 중순에 5, 6거래일 만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상 주가가 2배가 넘어가는 이제 급등이 좀 나왔죠. 워낙 단기간에 급등이 좀 나왔던 만큼 당연히 가격에 대한 조정폭도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 지난 5월 말, 5월 29일 날 최고점 219만 원대를 찍고 나서 그 뒤로 6월 달 5거래일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고점 대비 단기적인 한 마이너스 한 25%가 넘어가는 가격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삼성전기에 대한 이제 계속적인 목표가 상승이라든지 워낙 수요나 실적 자체가 강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이격 자체가 좀 많이 벌어져 있던 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격에 대한 이제 가격 조정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 22평짜리까지 가격 조정 나온다면은 최대한 관심 있게 보셔야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뭐 미중에 대한 이제 뭐 갈등에 대한 부분들, 특히나 이제 탈중국에 대한 공급망 재편으로 인해서 삼성전기 같은 이런 종목들이 북미에 대한 대형 고객사들 계속해서 이제 주문이 굉장히 수요가 밀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그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삼성전기로 이제 수요가 쏠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실적도 나쁘지가 않은데 2분기 실적이 보통 계절적으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비수기에 해당되는 이제 분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때 오히려 실적이 굉장히 좀 강하게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일단 실적 자체가 잘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 수급 추세를 보시면은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붙어지는 모습들, 최근 이제 개인들 중간에 아무래도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외인들의 일부 한 4, 5일 정도 되는 이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지만은 전체적으로 이제 그거에 따른 수요를 기관이 받쳐주고 있다. 최근에 수주 자체도 잘 나오면서 실리콘 캐퍼시티에 대한 이제 공급에 대한 신성장 동력까지 있다 보니까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150만 원 언더, 지난번 이제 22평짜리죠. 22평짜리 저 구간대까지도 한번 밀린다면 최대한 좀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월봉 차트 자리를 보시면은 월봉 차트 뭐 자리만 놓고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급등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사실 과거 22년도나 거의 기간에 대한 가격점 박스권 자리를 굉장히 좀 길게 유지를 했거든요. 올해 들어서 지난 이제 4월 달부터 급등 출발 나왔죠. 4월 달에 100%가 넘는 급등 이후에 5월 달에 가장 강력한 장세 항목이 터지면서 5월 달에만 160%가 넘어가는 이제 상승 랠리가 나왔습니다. 월봉 자리에서 놓고 봤을 때는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월봉 자리다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구간이다.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조정폭 자체가 아래꼬리를 얼마나 뭐 다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신규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50만 원 전후 이 구간에서 최대한 이제 분할 매수 관점을 노려보신다면 120에서 130까지도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온다라는 이제 계산하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아무래도 기존에 이미 뭐 매집을 하셨거나 100만 원 이하 최근에 추세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라면은 구태여 뭐 단기간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고 해서 빠르게 수익 대응하기보다는 좀 더 여유 있는 관점으로 지난 219만 정고점까지도 한번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충분히 230에서 실적만 놓고 봤을 때는 250만 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이제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긴 추세로 좀 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5월 말에 가져오신 이후로 단기 급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신규 접근 원하시는 분들은 150만 원 전후로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는 전략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삼성전기 짚어봤고요. 두 번째 관심주도 오늘은 대형주입니다. 포스코홀딩스로 가져와 주셨고요. 오늘 장 2차 전지를 비롯한 포스코홀딩스 종목들 대부분이 지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지금 포스코홀딩스 신규 접근 가능한 자리일까요? 반등할 모멘텀 뭘로 봐야 될까요? 일단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가격 조정이 많이 나오고, 최근에 뭐 종목들 특히나 지수의 하락이 크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종목들도 대거 낙폭이 좀 심하게 나왔다는 이제 모습이죠. 최근 그래서 뭐 5월 초에 이제 고점을 찍고 거의 뭐 한 달 내리 가격이 좀 밀리는 모습인데, 뭐 지금 당장에 뭐 매수를 하라 이제 관점으로 이제 보시기보다는 어디까지나 이제 분할 매수. 늘상 이제 주가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밀릴 때는 내가 그냥 도박하듯이 그냥 단기간에 그냥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는 그런 이제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당장에 낙폭이 밀리면서 추세가 밀릴 때는 만약에 이제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집을 한다면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할 말씀드리겠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54만 원 최근 5월달 최고점 찍고 내리 한 달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기존의 박스권 구간대 37만 원대까지 자리가 좀 밀렸어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철강 쪽에 대한 철강 부분에 대한 이익들이 늘어나면서 최근에 단기적인 이제 신고가를 찍었는데 워낙에 가격 조정 자체가 가파르게 좀 나왔습니다. 과거 일과 제철소 관련해서 건설 쪽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요가 2030년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 자체가 특히나 지금처럼 이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크고 주가에 대한 이제 변동성 등락 자체가 클 때는 조금 내가 좀 안정적으로 주가에 대한 이제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움직임 자체가 좀 적은 종목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 끌고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지금 많은 종목이고, 오늘 이제 포스코홀딩스를 들고 관심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린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외인들에 대한 매수가 굉장히 크게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최근 좀 차트를 보시면은 5월 7일 날 최고점을 찍고 난 뒤에 4월 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가격 등락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그동안에 항상 포스코홀딩스도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대비해서 가격에 대한 이제 등락 자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워낙 박스권 안에서 주가 자체가 움직임이 뭐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4월 달에 단기 정고점 40만 원대를 돌파 나오면서 굉장히 빠르게 50만 원대를 찍고 가격 조정 자체에 대한 것도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거의 5월 달 고점 찍고 난 뒤에 계속적인 이제 가격 조정 나오는데 거기에 따른 수요를 지금 보시면 외인들에 대한 이제 순매수가 거의 한 8에서 9거래 정도 지속적으로 이제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에 대한 매수가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빠져나가는데 오히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에 대한 수급이 또 지속이 되고 있고 이런 그 해외 쪽에 대한 이제 매출 비중이 큰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 따라 이제 영업이익이 또 많이 굉장히 또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쪽에 대한 매출을 이제 달러로 받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지금처럼 환율이 굉장히 높을 때 원가로 마진을 계산했을 때 굉장히 높은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작년부터 리튬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했던 만큼 26년 올해 생산 자체도 굉장히 좀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최근 2차 전지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고점 찍고 다시 한번 재매수를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 구간에서 이제 120평짜리까지 한번 깨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래 280선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35만 원 전후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5만 원대에서 한번 바닥을 잡고 재차 이제 양봉이 뭐 1, 2거래를 나온다고 바로 이제 매집을 하기보다는 지수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서 35만 원에서 안착이 되고 재차 이제 37에서 38 반등이 나오는 시기에서 분할 매수 관점을 한번 눈여겨보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관심주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작년부터 시작했던 리튬 투자 본격적으로 생산 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세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넘게 이어진 조정 그리고 이후의 기술적인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35만 원 정도 잡고 반등 확인할 수 있는지 보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심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는 공략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목은 AI 반도체용 소켓 종목 가져오셨다라고 예고해 드렸는데요. 이 소켓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필수적인 부품이다라고 합니다. 과연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네, 오늘 HT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좀 들고 나왔는데, 뭐 전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뭐 10% 넘게 빠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한 종목들이 대거 당연히 이제 종조에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이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최근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던 만큼 당연히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구간에서 오히려 내가 단기간에 저점에서 한번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여주고 있고 오늘 이제 말씀드린 HB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불량 여부를 이제 판별하는 데 사용하는 테스트 소켓입니다. 테스트 소켓 관련해서 이 종목 자체가 글로벌 1위의 점유율을 들고 있어요. 점유율 자체가 높은 만큼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에 내가 많은 동종의 기업들 대비해서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 그 관련된 분야에서 1위를 하는 기업들 1위를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뭐 지수가 이렇게 저렇게 조정이 나오고 대외 시장 리스크가 있더라도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에서도 굉장히 반등이 나올 때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낙폭에 대한 조정이 크게 나오고 증시 반등이 나올 때 빠질 때는 다 같이 빠지지만 올라갈 때는 굉장히 또 선별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측면들이 강하거든요. 그만큼 종목에 대한 강한 종목들이 빠르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스틱 종목이 다른 반도체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AI 반도체에 대한 이제 수요 자체가 지속적으로 이제 올라오다 보니까 수요가 증가하면서 굉장히 이제 구조적인 특히나 이제 러버 스틱 관련해서 거의 독점적인 구조를 쥐고 있습니다. 독점적인 이제 수요를 쥐고 있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결정권도 강하게 쥐고 있고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고스란히 영업이익이 같이 늘어나는 이제 종목이다. 실적 자체가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단기간에 가격 조정이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주가가 정상 범죄로 다시 돌아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스틱 종목은 반드시 단기 저점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잡아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뭐 첨단 패키지에 대한 이제 도입이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면서 관련해서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오늘 히트픽 종목이에요. 과거에 이제 기술 채택이라든지
반도체 리세어 관련해서 굉장히 대안으로 이 종목이 이제 부상을 하면서 단기간에 이 주가에 대한 급등락이 굉장히 크게 나왔는데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최근 차트 자리를 좀 보시면은 과거 4월달 최고점 찍고 나서 한 2달 정도의 가격 수준이 나와줬습니다. 가격 수준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최근 122평짜리까지 가격이 좀 형성하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구간에도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강하게 한번 다시 들어 올려주고 있거든요. 다른 종목들이 평균 마이너스 10에서 12%가 빠질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6에서 7%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이제 지수 하락 수준에서 대비했을 때는 거의 보합 수준의 조정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구간에서 강력하게 매수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수급 같은 경우에도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게 외인들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기관 외인들 양매수가 지속이 되면서 최근 외인들에 대한 이제 매도세가 두드러지는 종목들이 크게 빠지는데 그렇게 외인들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매집이 되는 모습들 그런 이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또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회복만 나와준다면 충분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하셔라. 오늘 이제 HTP 종목에 대한 이제 매도가 관련해서 정보방 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아직까지 텔레그램 정보방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지금 조류의 기회에 반드시 참여를 하실 말씀드리겠고 주가가 거의 2주가 넘게 조정이 나왔던 만큼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저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이제 손실이 좀 커지신 분들은 이런 종목으로 최대한 손실 만회를 하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트픽 공략주는 AI 반도체용 실리콘 소켓에서 글로벌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외국인들이 시장을 파는 와중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신 분들 지금 나가고 있는 QR코드 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종목명과 함께 자세한 가격 전략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주식에 대한 인사이트도 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딜사이트S 정효재 전문가와 함께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